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얘기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장애인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했던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분한테 잠깐 경험담이 됐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나와서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요 그렇게 오래 생활하지는 않았어요. 2007년 7월 정도에 들어가서요 생활시설에서 사는데요. 제가 있던 시설은 이렇게 비리가 있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었는데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거기는 정말 계획, 꿈 이런 게 없는 데예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시설을 제가 원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데요. 그래서 탈시설을 했고요. 생활시설에서 오래 살지를 않아서 그렇게 경험 같은 건 솔직히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영상도 준비도 안 됐지만 저도 어제 좀 와서 말 좀 해달라는 말을 어제 들었어요. 저도 준비가 안 돼서 좀 할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한 20살 정도까지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장애인 그들은 이용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활시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가 됐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모든 다 학벌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에게는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인간의 과정인데, 저에게는 되게 가장 큰 인생에서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제가 부천에 살았었는데 부천 제가 79년생이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일반 학교, 그들이 말하는 일반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비장애인 학교에 다니기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가 학교가 부산에 있는 시설에 넣게 되었고, 그게 지금이야 중학교 해서 비장애인 다니는 학교 같이 다니기도 하지만 10년, 15년 전에도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이었으므로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그 생각 안에 있는 곳에서 있어야 되는 현상이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비장애인들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지내고 청소년기를 되게 가족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되게 본의 아니게 저희 부모님도 원하지 않았고 가족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생활시설에 들어있는데도
되돌아보면 또 지금 와서 뭐 20살 넘어서 사람들 만나다 보니 뭔가 그래도 저희 엄마는 깨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어쨌든 그 특수학교이긴 했지만 이렇게 정규직을 받았다 이런 거 있고 또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간의 그 리듬이 있잖아요. 7살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되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가 있음으로써 사회하고 분리가 돼서 그 살아야 했던 그런 인생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지나서는 그러니까 되게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집에서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시설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집에 있던 경험들을 얘기하면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진짜 벽지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지가 몇 개고 왜 옆에 계신 분이 그 본인이 원해서 장애인 시설에 입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 원해서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장애인도 되게 웃기긴 한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집에만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친구가 없고 대화의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라도 가자라는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라는 시설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작년에가 올해 총괄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탈시설 욕구를 조사를 했는데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가 54%가 탈시설 하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지난달에 인천시에서 생활시설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했고 여기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도 한 절반 이상은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시설에 있음으로써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 제가 인천에 있어서 인천에도 그 생활시설에 인권 침해 형태들이 엄청나게 심하고 각종 비리들이 심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자기들의 인권을 어떻게 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템시설 관련해서 지금 각 지역사회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런 것들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 도동지도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그 템시설 하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고 갈 것인지 좀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 중에 탈시설 하고 싶다는 게 50몇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프로테이지가 과연 탈시설을 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되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탈시설을 원하지 않아서 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시설에 나가면 내가 죽어도 없는 거고 나는 활동 보장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탈시설을 꿈꾸지 못하는 거지
그들이 과연 원하는 게 시선에서의 생활이냐라는 거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건 해결해야 하고 많은 게 해결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도 되게 물론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애인을 본다면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 하나도 일종의 장애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광화문역 지나다니시면서 저희 농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명 하나 해주시는 것도 장애인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하나 가지시고 우리 이렇게 경사롭다 그러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하나 해주시는 것 자체가 장애인 운동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요, 각 구마다 최소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립생활센터가 하는 일을 보면요, 자립생활 기술훈련, 동료 상담, 그리고 활동 보조를 모아서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있는 이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요, 다른 구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이응센터는요, 타시설한 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든 센터이고요. 저 당산동에 있는데요. 그리고 하는 일도요, 활동 보조를 모아서 이렇게 활동 보조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련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오로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 보면요, 정말 10년, 20년 시설에서요 억눌리고 살다가 좀 용기를 내서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지금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 좀 적어서 자립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말이 나오면요, 대부분이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설은 진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좀 버벅대는데요.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요, 시설을 찾아가서요, 자립생활 정보들도 전파하고요.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을 발굴하려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설에 있는 거주인들을 찾아가서 얘기해보면요,
얘기해 보면 활동 보조도 보장되고요. 집이 보장된다면 대부분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진보신당 당원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잠깐만. 저희들이 자립생활 하면서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부양, 지금 강화문에서 하고 있는 부양 의무제하고요 장애인 등급제 때문에 고생하는 타시설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등급을 다시 받아라 하고 쪽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진짜 장애 등급이 떨어질까봐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 앞에 차가 있다고 합니다. 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고 자기한테 신경도 안 써주는데, 그래서 수급비를 못 받는 장애인분들이 한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등급이 떨어질까봐 등급제 심사를 못 받는 장애인도 좀 있고요. 지금 폐지하라고 기사명절하고 집회하고 있는데요. 여기 진보신당 당원분들도 그런 문제점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요. 좀 신경 좀 쓰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배고픈 것 같아요. 이제 맞춰야 되는데 각자 한마디씩 하고 아까 얘기한 질문 탈 시설할 때요. 네. 주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그게 그게 이제 시설 나오면요 그룹홈이라는 데도 있고 체험홈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고 이제 시설에서 나오면 그 지역사회 정착금이라 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데요. 500만 원인가 네, 근데 지원하는 게 있어요. 턱없이 되게 조금 정도고 또 그마저 또 제 가정이 집에 있던 장애인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는 거고 아까 저희가 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폐지가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장애인인데 정부에서는 니들 군복무자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너도 수입이 개인으로 조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구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성인이 되고 30살이 넘었어도 이렇게 내가 소득이 없으면 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들 살아라 이런 거고요. 네. 또 장애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1급인데 만약에 조금 저보다 장애가 경한데 그래서 2급이 만약에 장애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활동보조가 되게 필요하고 필요한 자원들이 많은데 등급이 2급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이라고 말하는 복지 복을 주시는 그거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 등급을 폐지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성인을
대우에 맞게 리듬에 맞게 인생 리듬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되게 많은 상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응급문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집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뭐 타시설 정착금 얘기했는데요. 타시설 정착금은 솔직히요. 신설에서 나오면 서울시 관할 신설에서 나온 분들만 600만 원 지급하는 거고요. 서울시 관할이 아니면 지금 타시설 정착금은 없는 거고요. 또 신설에서 나오면 그래도 체험홈에서 사는데요. 그 체험홈 계약 기간이 있어요. 뭐 2년인데도 있고 3년인데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야지 그 다른 시설분이 또 나오면 그 체험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2년 3년 안에 본인이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또 지원금 줘요? 그때 지원금 아니 없습니다. 지원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적을 두고 있는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만 6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시설을 하기 위한 원초적으로 필요한 자연에게 원초적으로 필요한 게 활동보조 지원 제대로 되고 기초생활수급권 해서 수급비 제대로 나오고 이 정도면만 된다라면 같이 이 생활을 이쪽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양의제하고 장애등급제 때문에 활동보조 지원 못 받고 그다음에 부양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못 받고 하면 시설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장애는. 그래서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제 폐지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것만 해결된다라면 그 장애인들도 시설에 나와서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히 비장애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자립생활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계속 제기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제 폐지가 장애계에서 제일 큰 화두인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더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없어서 되게 뻘쭘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아는 선배님께서 전동 휠체어가 생기고 나서 되게 달라진 점을 얘기하다가 저는 그때 나는 싫어하는 사람 옆에 안 있어서 좋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나는 되게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고 전동 휠체어를 타는 순간 나는 내가 만약에 이분이 싫어 그럼 옆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때는 신호등에 갔는데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켜졌는데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들이 얘기하는 보호자라고 얘기하는 부모님 또는 자원봉사자 또는 시설 선생님이 밀어줬거나 자기에게 선택이라는 걸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나갔는데 정말 20년 넘게 30년 넘게 사는 동네인데 이거를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되게 고민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우리 사회가 반증하다 보면 그만큼 장애인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얘기하시지만 정의 등록제 폐지 또는 의무병제 폐지가 됐다 해도 되게 많은 과제와 많은 숙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뭐지 간다면 장애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보신당 그 당원 여러분 한 분이라도 신청을 해주신다면 금방 멀지 않는 장애 해방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감히 해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 보면요, 진짜 먹는 음식도 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고요. 또 너무 자유도 없고 진짜 시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설 분들이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요, 활동보조 시간하고요, 또 주거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은 거의 뭐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시설 거주인 70%가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마련만 된다면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거주인들이 너나 나나 다 자립생활 하겠다고 할 것 같아서요, 좀 그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좀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장애인연대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진보신당 장애인연대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진보신당이 좀 나서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장애인위원회도 그에 못지않게 진보신당 안에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영상이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